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동향을 보면 어 '반도체 소부장이 국내에서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해운주들이 괜찮았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의 어떤 리스트를 보면 국내는 막 고배당이 날라다니고, 뭐 "고배당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고배당 날라다니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소부장들도 좋았다가 좀 쉬고 있지만 반도체의 하이닉스가 다시 또 달릴 수 있는, 게다가 조금 전에 영상 드렸다시피 이번 달 말에 ADR 관련돼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올라올 수 있고, 뭐 이런 이벤트들이 또 막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막 그런 데 이제 관심이 많고,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좋았었고, 거기에서 또 발생한 52주 신고가 리스트도 막 궁금하잖아요. 그 리스트도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몇 가지 더 이벤트들이 막 있는데 그 이벤트들을 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좀 그동안 안 올라서,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보면 좀 올라갈 룸이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은 좀 약간 불안한 모습? 그런 모습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쉬는 형태로 나타날지 아직 제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일단 저의 고민들 거를 다 나열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걸 보시고 또 아이디어를 또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보시죠.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이런 구글 콜앱 코드들은 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멤버십 가입하셔 가지고 그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들어가서 이제 멤버십 회원용 커뮤니티 게시글 유튜브에 올려 놨으니까 거기서 링크 들어가서 메모장에 있는 것들 다운받아 가지고 구글 콜앱에다가 딱 넣어 버리면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들 좀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코스피의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이게 과거의 패턴을 보게 되면 둔화되면 시장이 좀 어려워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세고, 그리고 둔화될 때 그래도 시장이 또 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자주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이랑 또 같이 좀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지금 박스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한번 다시 한번 과열권으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 미국의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꺾여서 내려가는 국면이랑 한국의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꺾여서 내려가는 국면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게 3 월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3 월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거리가 좀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은 뭐냐, 이것도 봐야 되고, 주도 업종을 보게 되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한국을 볼 때 미국이랑 같이 봐야 되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제가 소라티노만 보겠습니다. 소라티노의 10일 이평선을 보게 되면 10일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모멘텀 등수를 보게 되면 고배당, 증권은행, 고배당들이 보험까지, 그리고 여기 지주회사 이런 거 보면은 고배당이 한 챕터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건설이랑 원자력은 이게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 다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이 한 챕터가 또 있고, 자동차랑 로봇이 또 한 챕터가 있고, 반도체가 또 한 챕터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전쟁 우려 때문에 이제 방산이 지금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없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 뭐 바이오도 지금 여기 리스트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사이에 지금 바이오가 없죠. 그리고 여기 친환경은 아마 하나솔루션이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은 생활 소비재도 지금 한 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섹터에서 수급이 비어져 있거나 어떤 개별 모멘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보험이나 은행이나 증권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고배당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는 고배당이 2월 말 되면은, 고배당이 또 끝나고 나면은 또 어떤 시장이 또 바뀔 수가 있죠. 배당 기준일이 2월 말에 있는 금융주들이 또 꽤 있으니까. 그럼 또 시장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부 이벤트는 또 사라지고 매크로의 어떤 상황에 또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미국 시장의 어떤 우리가 업종 상대 강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ETF 중에서 이제 야후에서 긁어 와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RS가 70 이상인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비철 여전히 이제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있고,
이 반도체 이외에 이거는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전력 관련된 건설 관련된 기업들,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좋았었고 철강도 있고 리튬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해운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주랑 방산 이런 것들도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친환경이 올라오는 것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리고 중간 선거 결과가 안 좋을수록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규제하거나 좀 싫어했었던 업종이 이제 친환경들이잖아요. 그런 이제 2차 전지나 또는 트럼프가 싫어했었던 풍력, 뭐 태양광은 이미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먼저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도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그다음 그리드라고 해 가지고 전력 관련된 쪽도 지금 등수에 있고 애그리 비즈니스라고 해 가지고 곡물 관련된 농기계 그래서 디어라고 하는 기업들이 엄청 지금 기업이 신고가죠. 그다음에 운송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소라티노 변동성 모멘텀을 보는데 저는 이제 이 소라티노와 조금 전에 있었던 RS 등수 안에 있는 업종 중에서 52주 신고가 종목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 52주 신고가인 종목을 포트폴리오의 신규 편입 대상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차익 실현하거나 또는 손절해야 되면은 기본적인 권력은 11선 이탈하면은 이제 바꾸는 거죠. 이제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리스트를 보게 되면 곡물이랑 뭐 철강이랑 그다음에 인프라 스트럭처러 관련된 거 그리고 리쇼어링 관련된 것들 그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 소재 이런 것들 비슷한 게 지금 다 분포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미국 시장의 어떤 특징들을 또 하루를 보게 되면 최근에 영상에서는 제가 요거는 이제 신고가인 것들 리스트를 핀비즈로 따서 그래프가 이제 아래서 나오게 하는 것들인데 여기 이제 코드만 보죠. 코드를 보면은 좀 한눈에 좀 많이 보이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셌냐면 해운주가 엄청 셌어요. 물론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탱커 주식들이 엄청 셌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좀 보게 되면 여기 제가 이것도 이제 다 엑셀로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맨 카페라떼 이상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다 드리고 있고 버튼만 딱 누르면은 다 그냥 자동으로 들어와요. 물론 이제 이 그래프에 있는 티커들은 제가 바꿔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냥 엑셀 다운받아서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BWET라고 하는 티커가 있고 그 밑에 BOAT라고 하는 티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2주 신고가가 막 터지고 있는 이런 섹터가 해운이에요, 해운. 그래서 미국 시장에 해운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 미장 포트폴리오에도 한 30% 정도는 좀 해운을 박아 놓고 있는데 해운이 엄청 센 게 한국 시장에는 낙수 효과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인도에서 가든지 뭐 이런 어떤 해운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 글로벌 해운이라서 국내는 이제 물론 이제 운임이 올라가면은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움직이긴 할 텐데 좀 더 이제 '글로벌 해운이 유리한 것 같다.'라고 이제 보이고 그래서 특이한 게 해운이 굉장히 셌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야 이거 해운이랑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막' 에너지야 당연히 이제 중동에서의 미국과 이란의 어떤 전쟁 가능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 또 생각이 드는데 이런 해운이랑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 강한 게 좀 반도체나 이런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시장은 테크가 강하면서 반도체가 세면서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도 미국 시장 따라서 낙수 효과가 있는 그런 그림을 원하는데 이게 요 근래에 자꾸 이제 해운이랑 에너지 이런 것들만 세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어쩌면 한국 시장이 이런 쪽이 계속 미국 시장에서만 세다면 '한국 시장이 좀 힘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와중에 다행히 어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뭐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이런 쪽으로만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52주 신고가가 터지고 있는 섹터에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터지고 있고 그다음에 화합물 웨이퍼 소재에 관련된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반도체 이것도 소부장이에요. 그리고 울트라 클린 홀딩스도 이것도 소부장이에요, 소부장. 그리고 여기 이제 광학 네트워크 관련돼서 시에나니, 코히어런트니,
루멘터미니 이런 광 네트워크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닝도 여기 이제 밑에 또 돼 있던데 코닝도 그렇고 그래서 간만에 미국 시장에서는 그 토요일 날 새벽에 광 네트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신고가로 많이 갔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생각보다 세다. 52주 신고가 리스트에서는.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운송, 해운 운송, 해운이 세고 운송에서 또 항공이나 철도 요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개수는 많이 적어요. 헬스케어는 뭐 특이하게 한두 개씩 계속 52주 신고가가 늘 있는 그런 섹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별도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 자동으로 이제 챗GPT 시켜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시장이 가치주와 성장주 두 개로 나눌 때 RPAR이라고 하는 자산 배분 ETF가 잘 되면은 가치주가 잘 된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가치주가 잘 되는 어떤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가 낮고 실적이 좀 눈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했고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머징이 점점 세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유럽도 지금 상태가 지금 주가가 처 추세가 괜찮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 가치주가 추세가 신고가가 나는 흐름들이고 대형 성장주는 이제 죽다가 좀 올라왔고 중형 성장주나 이런 성장주들은 아직까지 박스권을 뚜렷하게 탈피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치주가 좀 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돈이 바로 꽂히는 것들. 해운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바로 꽂히고 반도체도 바로바로 돈이 좀 꽂히는 그런 산업이니까 그런 이제 돈이 바로 꽂히는 산업들을 시장이 더 선호하는 것 같다. 반대로 제약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같은 날도 그렇게 세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천연가스 뭐 철강 그다음에 뭐 금광이 이제 또 슬금슬금 또 반등을 하고 있어요. 뭐 전쟁의 우려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다음에 소재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힘이 점점 약해지면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상반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2차 전지나 풍력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미국은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꽤 센 모습이에요. 태양광도 그렇고. 그다음에 산업재, 산업재들도 미국에서 강한데 특히 운송 이런 것들이 좋더라. 그리고 방사는 어제까지 좀 올라가다가 오늘 조금 쉬는 모습.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우려가 늘 있는 것 같다 지금 시장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어디가 지금 52주 신고가고 강한 섹터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해운이 역시 좋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 소프트웨어가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렸을 때 30% 정도 깎이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어느 정도 반영됐으니까 추가 하락보다는 이게 횡보하면서 나머지들이 좀 올라오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 더 꺾이고 있진 않습니다. AI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타격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더 꺾이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삭스나 반도체 장비 관련된 ETF인 PSI나 이런 것들이 지금 추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그리고 해운 그리고 앞에 이제 이머징 마켓 뭐 그다음에 가치주들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어 은행주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가 지금 당장 있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간만에 이제 로봇이 쪼끔 움직인 것 같고 그다음에 먼 미래에 돈을 벌어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지금 아직 탄력이 쪼끔 빠르게 회복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건설 관련된 기업들이 꽤 센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도 보게 되면 이제 쭉 리스트를 보죠. 그래서 항공우주 관련된 G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좋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좀 올라가게 되면 52주 신고가나 여기 도리언 LPG 이런 것들도 다 그 LPG 가스 관련된 해운이에요, 해운. 그래서 '해운들이 세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리스트에서도 어 우리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 피어거든요. 예 테크닙 이런 것들도 지금 신고가로 계속 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산도 이제 시장에서 좀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페노션의 피어인 벌크선, 벌크선사도 지금 52주 신고가고, 여기 이제 탱커들 곡물 비즈니스 관련된 존 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세죠. 그리고 이스페타 시스 페어인 TTMI가 간만에 좀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모리 쪽은 그렇게 세지 않았지만 샌디스크는 그래도 좀 괜찮았고, 샌디스크는 다시 한번 신고 52주 신고가 도전할 것 같기도 하고요. 쭉 올라와서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론도 간만에 반등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어쩌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하이닉스가 ADR 관련해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정관 변경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정관 변경 내용이 들어있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나 ASML 이런 것들이 지금 신고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다음 달,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는 소부장들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 구간에 제가 이제 작년 한 11월 달쯤에도 소부장들이 괜찮아 가지고 요 구간에 소부장이 막 신고가 가고 괜찮아 가지고 미국 시장은 소부장을 막 플레이해서 국장에서도 요 구간에 막 소부장을 플레이했었는데, 국장에서는 이 구간에 이제 자동차, 로봇 이런 것들이 우주 이런 것들이 움직였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도 이제 잘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시장의 소부장들도 한번 세게 튀었기 때문에 이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또 신고가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국내 시장 소부장들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지금 다들 형편이 없는 상태이고, 여기 이제 내려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원전은 그렇게 센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전은 좀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게 이제 엠코 그룹, 그다음에 컴포트 시스템, 이게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된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좋아서 52주 신고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관련된 게 이제 시에나, 그다음에 코히어런트, 코닝, 루멘텀 이거 전부 다 지금 52주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데이터 센터 광 쪽으로 계속 선호하고 있는 흐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TDS라고 하는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어 타워 확장 및 광 네트워크 관련된 구축을 가속화하겠다. 이게 좀 시장에 먹힌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오늘 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된 건데 D램의 수출 데이터 판가가 3월 달, 4월 달에 좀 슬로우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작년에 기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저의 변화에 따라 266% 정도의 YY 그로스가 2026년 2월 달까지 수출 데이터로 나오면, 3월 달 수출 데이터부터는 3월 10 일에 이제 3월 10 일치 수출 데이터가 11 일에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YY 그로스가 조금 둔화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 패턴에서 이게 둔화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이제 치고 가는 거는 5 월, 6 월이니까 정점은 이제 6 월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정점이 한 6 월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만약에 슬로우해진다. 근데 먼저 지금 3-4 월에 슬로우해지니까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우리가 4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컨센서스를 수직으로 거의 끌어올리면서 올렸고, 그다음번 컨센 상향이 저는 4월 달 프리뷰 보고서나 이럴 때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4월 달, 5월 달쯤에 나오는 4월 중순 이후 또는 4월 말과 5월 첫 주에 나오는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로 컨센서스가 다시 한번 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컨센서스와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한번 뛰는 게 4월 5월, 6 월이면 3월, 4 월은 반도체 수출 판가가 약간 슬로우해지는 거에다가, 근데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다가
컨센서스 상향의 각도도 약간 한 3월 달은 좀 슬로우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실적 발표해야 또 한 번 더 컨센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쩌면 3 월, 4 월은 2월 말이나 3 월, 4 월은 '반도체 소부장이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좀 같이 플레이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걱정인 게 뭐냐면 한국의 피어 인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미 지금 과열권에 들어왔다는 거죠. 코스닥은 쪼끔 더 룸이 남아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꺾이더라도 바로 주가가, 이게 꺾이더라도 바로 주가가 꺾이는 게 아니고 초기에는 그래도 지수가 더 올라가면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 들어가면은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3월 달에 이제 아시다시피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케빈 워시의 청문회가 시장에 어떻게 이제 또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이제 또 시장에 또 와리가리 할 수 있게 되는 현상들이 또 있는 데다가, 이거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한판 붙을 것 같은 어떤 뉘앙스가 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항공모함도 막 2대 정도 간 걸로 같은데,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3월 달에 좀 터지게 되면, 어 안 그래도 이제 케빈 워시 청문회도 있는데 여기 전쟁에 대한 어떤 변동성까지도, 유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면은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물가가 또 올라가거나 또는 금리가 또 올라가거나 또는 테크들이 또 쉬거나 이런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리고 당분간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미국인들의 세금 환급이 3월 초기 때문에 3월 달에 환급 받으면 그거 가지고 주식 사지 않겠냐. 3월 첫째 주는 뭐 그래도 좀 버틸 만한데, 이제 3월 첫째 주 지나고 나면 요 효과도 좀 소멸이 되고, 안 그래도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도 한국은 과열권에서 꺾일 거고, 미국도 어쩌면 3월 달에는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여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미국 시장에 약간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다가오는 4월 달에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환급 효과가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다가오는 게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거가 4월 달에 있고, 4월 달에 세금을 내는데 그 사이에 이제 TGA 잔고가 떨어지면서 유동성을 좀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그림이면 좋겠는데, 이 TGA 잔고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재무부는 TGA 잔고 규모가 4월 말경에 정점을 찍는다. 5 월부터 감소할 거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달 세금 내고 그다음에 TGA 잔고로 뭔가 감소되면서 유동성을 이렇게 막 공급받는 그런 것들도 4월 달에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국내 시장의 반도체 YY 수출 데이터가 3 월, 4월 둔화되는데, 3월 달에 있는 리스크가 케빈 워시 청문회에, 전쟁에,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세금 환급이 있지만 4월 달에 세금 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TGA 잔고는 5 월부터 개선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이제 리스크 자산들이 좀 더 다시 한번 안정화되지 않겠냐. 그럼 그 중간에 이제 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3월 19일 날 있다 보니까 3월 달에 어쩌면 우리가 전쟁도 있고 케빈 워시도 있고 연준의 금리 결정도 두드려 맞아야 되고, 이런 이제 리스크들이 있고, 거기에 물론 아직은 2월 21 일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이 미국의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좀 더 과열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열권으로 가는 과정이 있고, 한국은 이미 과열권이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이게 뭔가 좀 찜찜한 이벤트들이 꽤 많이 넘어야 될 허들이 많다 해야 되나? 그 넘어야 될 허들들이 많은 이 3월 달에 주식 비중을 100%로 또 끌고 가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뒷받침되는 펀더멘탈이라도 좋으면 좋은데,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3 월, 4월 좀 슬로우해지니까 '야 이거 2월 말 3월 달 초에는 반도체 소부장으로 마지막, 이게 주가가 우리가 한국은 오히려 유동성이 많으니까 요 구간에 시장이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 월, 4 월에 좀 쉴 수도 있겠구나.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한 방이 더 남은 게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서 ADR이라고 하는 이벤트의 기대감을 한번 정관 변경 내용이 담겨 있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로 한번 붐업하지 않겠냐, 2월 말 3월 초에. 그리고
그 이벤트가 또 지나고 나면 어 이 우리가 2월 말에 한국의 경우에는 이 자사주 소각 관련된 상법 개정도 마무리될 것이고 2월 말에 배당 기준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2월 말 기준으로 배당을 먹기 위한 수요도 수급이 좀 둔화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3월 달이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3월 달에 좀 지금은 이게 꺾이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이제 한 이 2026 년도 연초 대비 좀 먹어 놓은 게 있으니까 배짱 베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신용은 안 쓰고 있고 저는 이제 3월 달에는 좀 요게 만약에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좀 더 이제 룸이 남아 있고 미국 시장이 그래도 요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 덕분에 요게 꺾이더라도 좀 더 버틸 만할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시장 결국은 뭐냐면 미국 시장의 피어 잉 그레드 오실레이터가 3월 달에 요게 꺾여서 내려오는 구간이랑 한국의 피어 잉 그레드 오실레이터가 같이 만약 겹치는 구간이 나타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겹치는 구간이 만약에 나타나면은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자. 게다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케빈 워시 청문회, 그다음에 전쟁,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으로 금리를 더 올리지냐 못하냐 이런 이제 이슈들. 그리고 3월 중순 넘어가면은 이제 다 4월 달에 내야 되는 세금 때문에 유동성이 좀 둔화되는 거. 안 그래도 유동성이 없어서 TJ 잔고가 내려오고 유동성이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5월 달까지 좀 참아야 되는 또는 4월 중순 넘어서까지는 참아야 되는 세금 이슈로 이제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유동성이 좀 말라가는 고 구간이 끝나는 게 4월 중순이니까 4월 중순 넘어서부터 또 다시 한번 국장이랑 미장이 또 좋아지는 그림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게 지켜보긴 할 텐데 2월 말부터 좀 사주 경계 모드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IRP 계좌 같은 경우는 이미 현금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 놨고 본 메인 계좌는 그래도 주식 100%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 요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2월 말에 볼 생각입니다. 아마 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은 그래도 상황이 좀 괜찮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덜 까질 것 같긴 한데 여기서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구간이 아마 2월 말 3월 달 초에 거의 다 단기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연준이 연준이 미국 재무부가 TJ 잔고가 방출되는 게 이게 재무부 TJ 잔고 방출되는 게 5 월이다 보니까 어쩌면 미국 시장도 박스권을 시원하게 뚫고 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여기 올라왔다가 또 한 이만큼 오면은 또 요 둔화되는 그런 그림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2월 말 3월 초에는 한국도 한국의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와 미국의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 둘 다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좀 더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플레이를 하되 언제든지 이게 둔화될 때 좀 조심하자. 그리고 다행인 거는 지금 미국 시장에 해운이랑 에너지만 52주 신고가에 있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도체도 좀 올라왔다.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올라왔다. 그래서 미국의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채워지는 구간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3월 달에 둘 다 같이 꺾이는 미국이랑 한국 둘 다 같이 꺾이면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3월 달에 쉽지 않은 이벤트들이 꽤 많이 있다. 케빈 워시, 전쟁,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실발, 그리고 뭐 엔비디아 실발이나 이런 것들은 기분 좋게 끝날 수도 있겠죠. 브로드컴까지도 기분 좋게 끝날 수 있는데 요게 끝나면은 실적 모멘텀이 없어요. 3월 4일 이후로부터는. 실적 발표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멘텀이 없고 점차 전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연준의 금리 결정에서는 동결이면서 올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겠냐 이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뭐 케빈 워시의 청문회도 막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심취해 있지만 지금 리 지표상으로는 과열권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어 시장이 좀 삐걱거리면은 현금을 얼른 찾을 수 있는 사고를 머릿속에 세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왜 그러냐면
당장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그러면 일단 좀 더 끌고 가다가 뭔가 문제가 보이면은 그때 나는 이제 나도 현금 좀 찾아야겠네.' 이게 이제 이거 영상을 보고 나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 이런 영상이나 이런 내용이나 이런 의견 같은 건 없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조정 나오면 '에이 뭐 또 다시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한번 리스크 관리를 우리가 한번 또 시도를 해 봐야 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